먼저 얼굴 그리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얼굴 그리는 방법, 비율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쭉 시청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얼굴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얼굴형부터 그려야겠죠? 살짝 긴 동그라미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얼굴의 통통한 정도에 따라 턱 부분을 동그랗거나 세모지게 그려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누구와 닮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얼굴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형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닮았나요? 좀 전의 그림과 눈, 코, 입, 머리 모양은 같지만 얼굴형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개그맨 강호동이지요? 맨 처음의 그림도 두 번째의 그림도 전부 강호동 씨를 그린 그림이지만 얼굴형만 다르게 그려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얼굴형 그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지요. 두 사진을 다시 비교해서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 같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눈을 그려볼게요. 눈은 두개골의 몇 분의 몇 자리에 있을까요? 손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며 나의 눈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보통 눈이 위쪽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답은 두개골의 2분의 1의 위치에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그릴 때는 얼굴형을 그리고 얼굴형의 가운데 부분에 눈을 그려주면 눈의 위치를 가장 적절하게 그린 거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눈동자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눈동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손거울을 보면서 내 눈의 눈동자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눈동자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얼굴의 양쪽 끝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선 사이를 4등분하여 4분의 1, 4분의 3의 지점에 점을 찍으면 그곳이 눈동자의 위치입니다. 눈을 그리는 팁을 알려줄게요. 눈을 그릴 때는 눈동자를 살짝 위로 올려 그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눈동자는 원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이 눈꺼풀에 살짝 덮여 있어요. 그것을 살려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코와 입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코와 입은 어디에 그리는 것이 좋을까요? 손거울을 보며 내 얼굴 속에 다른 규칙들을 찾아볼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 아래를 3등분했을 때 그 위쪽이 코이고 아래쪽이 입입니다. 파란색 줄을 잘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코를 3등분할 때 선의 위가 아니라 아래에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코가 얼굴 크기에 비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손거울을 보며 콧볼이 얼굴에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규칙을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코의 크기는 여기 파란 선처럼 눈 앞머리에서부터 직선을 그어내리면 10중 8구 코랑 딱 맞닿습니다. 손거울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그렇게 코를 그려주세요. 코의 크기에 따라 콧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그려주면 됩니다. 코는 테두리를 지우고 콧볼과 콧구멍만 그려주세요. 코에 테두리를 그려 넣으면 마치 코가 호리병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제는 입을 그려볼게요. 입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손거울을 보며 입술에 양끝이 얼굴에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규칙을 찾아봅시다. 단, 웃지 않을 때의 기준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지 마세요. 입의 크기는 눈 앞머리가 아니라 눈동자에서 직선으로 그어내리면 입꼬리가 눈동자와 딱 맞닿습니다. 내 얼굴 속에 이런 규칙들이 숨어 있다니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귀를 그려봅시다. 귀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위치는 어디일까요? 손 거울을 보며 나의 얼굴 속 규칙을 또 찾아봅시다. 귀는 거울을 볼 때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귀를 실제 크기보다 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는 생각보다 크답니다. 대부분은 눈에서 입까지가 귀의 크기입니다. 거의 다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입니다. 목은 얼마만큼 굵게 그려야 할까요? 손 거울을 보며 내 몸이 얼굴의 어느 위치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목이 굉장히 가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목은 어디서부터다 하는 기준점은 없지만 너무 가늘게 그리는 것보다 두껍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가장 큰 근육이 귀에서부터 내려오니 귀의 위치를 살펴보고 그려주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어깨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어깨는 어른 여자 기준으로 얼굴의 2배, 어른 남자 기준으로는 얼굴의 3배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얼굴의 1.5배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눈 위에 눈썹을 그려주고 머리카락은 두개골 맨 위에서부터 눈썹 바로 위까지 그려주도록 하세요. 머리카락을 그려주고 옷을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영상을 잘 시청했나요? 이제 그럼 직접 자화상을 그리고 난 뒤에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A4 용지는 너무 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눠준 A4 사이즈의 도화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혹은 집에 미술 도화지가 있다면 그 도화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앞서 본 것처럼 도화지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서 연하게 보조선 등을 그어가면서 그립니다. 둘째로 그림을 다 그렸다면 연필로 선명하게 테두리를 따라 그립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진하게 그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셋째, 지우개로 필요 없는 보조선 등을 살살살 지웁니다. 넷째, 물감으로 얼굴을 칠합니다. 포스터 물감을 사용하면 좋고 없는 친구들은 수채 물감도 좋습니다. 단, 팝아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수채 물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자국이 남지 않도록 물을 너무 많이 섞지는 않도록 합니다. 혹시나 물감 중에서 살구색이 없는 친구들은 흰색에 주황색을 조금만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콧잔등 선이나 턱선 등은 모두 덮어서 칠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검정색 매직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살려줄 거기 때문에 다 가려서 색칠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부분도 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감이 완전히 마르고 난 뒤에 다음 색깔을 칠하도록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칠할 때는 갈색에 검정색을 조금만 섞어서 사용합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검정색인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머리카락도 햇볕 밑에서 보면 완전히 검정색이 아닌 흑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채색 후에 검정색 매직으로 디테일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검정색으로 칠하지는 않습니다. 입술은 얼굴에 썼던 살구색에 빨간색을 조금 섞어서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주면 칠하도록 합니다. 물감을 섞을 때는 붓에 물감을 골고루 묻혀서 색깔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붓에 물감을 다 온전히 묻힌 다음에 색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다 마른 후에는 흰색 물감으로 눈동자 위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눈동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채색 마지막 단계로 바탕을 칠합니다. 여기가 인내심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테두리를 신경 써서 칠해주세요. 선생님도 칠하면서 조금 선이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요. 조금 실수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매직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혹시나 나는 바탕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이나 사물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싶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 그려주면 더 개성 있고 재미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 활용 점정의 단계입니다. 검정색 매직으로 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그립니다. 이때 물감이 완전히 다 마른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입술 바깥쪽 테두리를 그리지 않습니다. 입술 바깥쪽도 검정색 테두리를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되면은 입술이 오길처럼 너무 강조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도 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면 연필로 그렸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선을 따라서 매직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결, 쌍꺼풀, 귓바퀴, 눈 밑에 있는 살 등을 거울을 살펴보고 내 얼굴의 디테일을 살려서 검정색 매직으로 따라서 그려주면 완성! 완성된 작품은 불정 약속 파일에 넣었다가 등교일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미리 이 학습터에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은 게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작품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작이 끝난 후에 활동 3으로 넘어가세요.